자, 유명 강사의 기적 돼 있습니다. 요거 방금 이야기 그죠? 내 아이의 학습 습관, 강의와 읽기, 동영상과 읽기,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돼 있습니다. 강의와 읽기. 지금 아이들 초, 중, 고등학생 마찬가지로 읽어서 학습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으로 보고 학습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눈으로 봅니다. 학교 가서 지금 다 와칭하고 있잖아요. 쌤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가서 자기가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은 칠판에 적고 있는 거를 지금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을 꼭꼭 씹어서 죽 상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쌀볼이 돼 있는 걸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겁니까? 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도 잘 못 받아 먹어가지고 학교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갑니까? 그 죽을 빨대로 해서 꽂아주는 학원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는 와칭입니까? 읽기입니까? 와칭입니다. 그것도 안 끝나서 집에 와서 또 동영상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죠? 네, 목동에서 제가 했던 게 이 보는 거하고 읽는 시간하고 구분합니다. 읽는 시간이 많아야 공부를 하지요. 그냥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지 스스로가 이걸 구분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그래서 드립다 보고만 있는 애들은 그것만 하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학원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물어보면 이 학원에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수학학원은 이걸 제일 잘 알아요. 개념 정리만 하고요. 문제풀이 하고 난 다음에 5분, 10분 단위로 계속 점검해요. 특히 주말에 하는 원데이 클래스 비싼 거는 수학과 애들 데려와가지고 계속 점검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머리를 계속 써서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죠? 여기에 있는 요 동그라미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잔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요? TV 시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잔잔하죠? 이게 이제 가운데 막 띄고 있잖아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수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만 못한 거예요, 지금. 뇌가. 거의 뭐 힐링 상태예요. 멍 때리면서. 거의 뭐 요가 수준이에요, 지금.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보낼 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가서 이 친구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건지, 죽을 빨대로 지금 지는 목젖을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닌게를 꽂아가지고 자꾸 밀어 넣어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가능한 시점은 중 한 3 정도 아무리 많이 가봐야. 근데 읽기 능력이, 문해력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면 어머니들 말로 하면 글밥이 많아진 상태. 그러니까 학습해야 되는 양이 급격하게 고2쯤 되면 또 늘어나거든요. 전폭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자기가 그걸 소화를 못 해냅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겨우. 닌겔 맞아가면서. 그죠? 그 원인은 실제로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집중력하고 문해력이에요, 그냥. 집중력이 없으면 또 문해력과 상관없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걸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집중력이 생기려면 문해력도 있어야 돼요. 문해력이 없는데 집중력이 생길지 만무해요. 글을 보고 집중을 못 하는데 어떻게 야가 문해력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죠? 이거는 학생의 일과 패턴에 따른 교감신경계 변화라고 하고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거는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라는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EBS에 찾아보면 요거 다큐멘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와 읽기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아이가 강의를 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읽을 시간도 가져야 맞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도 해볼 수 있어야죠. 선생님이 죽으로 만들기 전에 교과서, 그러니까 로 데이터, 손대지 않은 데이터도 자기 스스로 읽고 자습서를 만드는 연습을 해봐야죠.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맨날 만들어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가면 그 빨간색에 별표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다 동영상까지 하면 거의 뭐 썰이풀이에요. 공부 못하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봅시다.
의사 면허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동영상 보고 동영상 학원 다닙니까? 지금 변호사 준비하는 시험이 있기는 해요. 요즘에는 로스쿨 가기 위한 무슨 따야 되는 자격 시험 뭐가 있던데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긴 가요. 근데 학원을 보면요. 대부분 2개월 아니면 3개월이에요. 그 분량을 끝내주는데 이따만큼 두꺼운 민법도 2개월 아니면 3개월에 이 강의가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오롯이 2년, 3년 동안은 이 책하고 나하고 씨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영상이 나쁘다 좋다의 뜻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람이 지금 현재 속화로는 가져와야 되고 소화해야 되는 양이 오히려 읽기가 아직까지는 빠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출세하거나 뭘 합격하려고 하면 지금 동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가도 영어 자습서 500페이지짜리를 강의로는 두 달, 아무리 길어도 석 달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했을 때 죽 아니면 밥으로 만들어주는 걸 석 달 동안 만약에 들었어.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안 되는 부분만 봤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주구장창 학원을 다니고 있고 주구장창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게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고 문해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거에 대한 습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책 읽는 독서 습관으로 했어야지. 맞죠?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과서는 희한하게 평가받는 평가서쯤으로 보는 거지 이걸 책으로도 안 봐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 독서라는 쪽에 한 7년 전에 넘어왔거든요. 사교육에서 이쪽으로. 원래는 필리핀에서 화상영어 회사를 한 7년 하다가 5년인가? 하다가 넘어왔는데 아무튼 그때 내가 깨달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300페이지, 400페이지면 재미만 있고 탄력만 붙으면 5시간, 6시간 만에 한 권씩 떨어뜨리는데 내 그 교과서를 왜 그렇게 책으로 알고 읽기를 왜 안 해봤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키움센터 4층에 공유부엌이 있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사회교과서로 내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저 친구들하고 여기서 스터디를 하고 있더라고. 다 근데 자습서를 들고 와 있었어. 나도 그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씹어준, 그걸 이해하기 쉽게 다 만들어준 자습서로만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교과서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서 일단 아들이 공부를 2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심심해서 한번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는 아들은 동영상 보고 있어요. 각자 핸드폰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그죠? 그 안에 내용이 그랬어요. 사회책이었고. 삼권 분립에 대해서. 그럼 삼권 분립은 어디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법원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청와대는 어디 있는 거야?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2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죠? 차라리 여기에 있는 로우 데이터와 그러니까 교과서와 자습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했던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지. 그 범위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계속 보고 그냥 자기들 핸드폰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공부한 거는 별 효과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공부할 줄을 몰라. 단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요즘에는 사전 같은 걸 찾는 거를 권하는 건 너무 오버한 거고, 그죠? 사전, 전자사전을 들고 다니는 건 오버하고 핸드폰은 있는데 그냥 네이버 찾아도 돼요, 네이버 찾고, 백과사전 찾고, 그죠? 모르는 단어도 찾아가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지? 요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 텀을 안 주더라고. 그 텀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갑자기. 계속해서 이거를 빨리 소화해서 점수 따는데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꽂혀 있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주입하지에 꽂혀 있고 계속 쉽게 이야기해 줄게. 내가 하면 금방 머리에 들어왔지? 이러면서. 금방 머리 들어갔지? 이러면서 쥐가 어떻게 알아? 여기 강의하는 놈이. 몰라요. 그래서 유명 강사의 기적은 없어.
유명 강사의 기적은. 보기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늘 제가 해드린 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관건인 것이지, 제가 여기서 막 정우성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니까. 그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유명 강사의 기적.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강의, 동영상 보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습관을 키워야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기본이다. 영어를 못한다, 수학을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국어를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 영어를 못한다고 바로 영어 학원을 보내면 안 된다. 그죠? 문해력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금 더 낮아졌을 거예요. 만 15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근 발표된 결과를 보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전체의 32.9%에 이르렀다.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 역시 미국이 23.7%, 핀란드 12.6%, 스웨덴 6.2%인데 반해 한국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했다. 어문 교수 충주교대 문해력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기준으로 전체의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한다. 문해력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해력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 모두 아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해력하고 뉴스 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결과 또는 많은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신 김에 한번 해볼까요? 객관식은 객관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국의 시험이 객관적인 것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객관식으로 대입을 치르고 있는 나라 몇 개국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다. 전 세계 한 200개국 있다 치고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못 사는 나라들도 객관식 시험을 안 봐.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객관식 시험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래요. 채점이 빨라요. 쉬워요. OMR. 제가 MRI라 그랬습니다. 웃기려고 그랬어요. 네. 그 마킹만 하면 툭 집어넣으면 금방 티 나오지 않습니까? 평가가 쉬워요. 그죠? 그리고 그 평가 나온 거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좋죠. 맞죠? 그 두 가지 이외에 객관식 더 좋은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랬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신이 15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13등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수능 두 번째 해 세대, 95학번.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진주에 있는 진주고등학교. 진주 전체의 평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가 200점 만점에 제가 받은 점수가 정확치는 않지만 170점 아니면 180점이에요. 그 사이든가. 그죠? 그러면 평균으로 치면 85점이 넘을 거예요, 아마. 거기 들어갈 때 80 몇 점이었는데 500명 중에 440등이었어요.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 앞에서 찾았고요. 제가 뒤에서 찾았는데 바로 찾았어요. 아버지? 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따라왔다가 스스로 엄청 망신당하고 간 그날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학교를 안 오시더만.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갔냐면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중3 때 우리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10시까지, 10시 반까지.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시, 2학년은 11시, 3학년은 12시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갈 때는 서울대를 한 50명씩 갔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리고 우리 때는 아마 재수생 합쳐서 15, 20 정도. 그래서 완전 철저하게 엘리트주의였어요. 50명씩 끊어서 따로 방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아무튼,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갔을 때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10등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440등을 보고 저는 충격받았고, 그 440등은 50명 중에 44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제 뒤에는 특기생들만 있는 거예요. 바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1학년 1학기 때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쯤 되니까 한 250등 정도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코피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여름 방학 지나고 다시 오니까 또 400등 돼 있더라고. 여름 방학을 잘못 보낸 거죠, 그죠? 그때부터는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학교에 가서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심지어 오전에 보충 수업을 해요. 학교 정규 수업 9시 하기 전에. 그러면 7시에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2학년 때까지는 갔어요. 3학년 때부터는 안 갔어요. 귀찮아가지고. 저도 이제 어떤 노동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맞춰서 갔는데. 아무튼 그때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수학을 일단 포기했고요. 영어도 포기했고, 포기 안 한 과목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수능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능을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자꾸 모의고사를 하면서 이상한 걸 들고 와서 치라는 거예요. 읽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반에서 2등인가 3등 해가지고 쌤들한테 불려갔어요. 어디서 컨닝을 했냐고. 근데 사실은 빨리 이거 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빨리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15시간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동네 앞에 깨비 책방이라고 있는데 만화책을 5권씩, 10권씩 저녁값 받으면 만화책을 빌려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앉아있기 너무 힘드니까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만화책을 책에 끼워가지고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포츠 신문을 같이 사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협지로 이어지고요. 무협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태백산맥, 토지 이런 걸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이라는 이상한 게 들어왔고 그 수능으로 시험을 봐서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기본이 없어도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모국어죠. 국어. 그리고 그때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왔었어요. 이 지문이 엄청 길어졌고,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런 책들,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속도가 붙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내신 위주로 원래 공부하는 쪽으로 하고 있었고, 저는 3년 동안 앉아가지고 15시간 동안 글밥만 늘리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맨 처음에 만화책.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한국사 자격증 그 1급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원을 다니거나 책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조선사는 박시백의 조선왕조 500년 만화책 보고 배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했고, 나중에는 한영우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쓴 우리 역사라고 이따만한 거 있어요. 700페이지짜리.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 만화책을 읽고 요걸 봐서 그런 건지. 그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객관식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무슨 기능을 평가할 때나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객관식으로 다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 순서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합니다. 저 보십시오. 13등급이었다니까. 요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객관식으로 한 수능이 재수가 좋아서 좀 맞아서 대학도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 이것만 하고 좀 바로 맞춰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등학교 어머니가 가셔서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인문계에 지금 한 30명에서 35명 앉아 있는데 여기서 몇 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2호선 정도 탈 것 같아요? 재학생 중에, 재수생 말고. 5명요? 그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도 엄청 좋은 데가 그 정도 갈 거예요, 아마. 재수생 빼고 5명이면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60만 명이 아니라 한 40만 명대로 내려왔나? 그럴 겁니다, 아마.
그죠? 생각보다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경쟁 상대가 재학생인 줄 아는데 2호선 타려면요, 재수생하고 3수생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재학생들만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시원하게 포기하시든지. 여기 서울 시내 2호선 태우는 사립고등학교 이과나 의대 좀 보내면 1년에 학비만 얼마 들어요? 1,500? 1,500 훌쩍 뛰어넘을걸요. 연대 의대면 한 2,000 정도 드나? 학비만. 애가 한 달에 한 50만 원 갖다 쓰면 600. 그러면 2,600. 책값하고 이렇게 하면 3,000 정도 들겠네요. 4년 보내면 1억 2천. 1억 2천을 적금을 들어가지고 집을 차라리 사주세요. 학교를 보내지 말고. 그걸 하려고 재수, 삼수, 오수 하지 말고. 요 띠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국에 있는 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화상영어 할 때, 서울, 경기 예고 무슨 이사장님 집 아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게임하는 거를 말리다 포기해서 학교 성적도 신경 안 쓸 테니까 하루에 2시간만 화상영어를 하라고 해가지고 2시간. 그 2시간 동안 우리 강사들을 15번 바꿨어요. 애들 울려가지고. 망할 놈 새끼가. 영어 할 줄도 모르는데 사람을 울리더라고. 안 하고 뻗대고 게임하면서 한 거예요. 그냥 화면에만 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3년을 버티고 걔가 인도에 있는 국제학교로 갔어요. 돈의 힘이라 봐요, 지금. 저무 약사고 자부지 이사장이고. 아무튼 그렇게 3년 동안 해가지고 영어가 하다가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하면요, 1년 지름 영어를 해요, 진짜.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게임하지 안 한다. 막 영어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2년 차가 넘어가니까 재미가 붙은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쓰기, 읽기에 대한 영어는 제일 중간쯤밖에 안 가지만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지 혼자밖에 없는 거라.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무슨 비법이냐고. 걔가 그래 나중에 인도에 있는 국제학교로 갔어요. 물론 우리 강사들이 자기소개서도 다 봐주고 써주고 어떻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 가지로 풀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봤고. 그리고 학교 보내려면 필리핀은 보내시지 말고 말레이시아 정도 괜찮아요.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고. 그죠? 말레이시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갭 이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할지 갭 이어를 할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냥 막바로 재수, 막바로 학교, 막바로 서울, 인서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지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자기를 생각할 시간을 갭 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1억 2천인데 차라리 1,500 주고 6개월 동안 놀다 와보라고 해보세요. 아니면 1,500 주고 PC방 끊어놓고 한번 살아보라든가. 그렇게 그 게임에 죽고 못 살면 그냥. 아니면 미국에서 게임 제일 잘하는 놈들하고 한번 붙고 오라든지 미국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성공 사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크루즈 있어요. 크루즈. 1년 동안 다니는 거. 그래서 그 1년 동안 걔를 어차피 밖에 나오면 사고만 친다고 그걸 태웠어요. 1년. 애니만 본다고. 그 1년 타고 나오고 난 다음에 원어민 수준으로 돼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애니 보고 나오면 일본 사람들 많이 보이니까 그 가서 일본어로 1년 동안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걔 일본에 그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걔. 요즘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특기생으로. 예. 일본어 시험 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걸 1등급을 따오면 아주 좋은 대학은 힘들겠지만 웬만한 대학은 그거 넣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 그리고 독서하고 성적하고 탁 이렇게 매칭시키면 실제로 독서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는데 어떻게 독서할 시간이 나와요? 다른 친구들은 독서 안 하고 여기 시험에 나오는 책을 읽고 있는데. 물론 요 공부를 하기 위한 엔진 자체를 키우는 건 독서예요. 엔진 자체를. 아예 차가 나올 때 자그만한 차 1000cc짜리, 2000cc짜리, 3000cc짜리 있잖아요. 무내력이 좋아졌다는 건 내 아이가 3000cc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름만 많이 넣어주면 훨씬 더 빠르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대는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독서,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 2권인가에 대한 감상을 적어서 자기 소개서에 내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실제로는 그 면접을 보는 대학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코스모스, 문과는 총균세나 요즘에는 사피엔스 이런 데 책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강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오라고 하니까 너무 그 분량이 많아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책 안에 5개의 챕터가 있으니까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렇게 하나씩 째가지고 이번에는 그 5번 하기로 했고 토요일 날 하는 거는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걸로 그렇게 쇼부를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그 친구들이 50에서 80페이지만 읽어오면 된다. 그래도 절반 안 읽어와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TV도 보면서 책을 읽는 건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죠?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싸우고 있냐면 유튜브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놈 게 끝이 안 나 보고 있으면. 저 유튜브 어플을 지워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무슨 마법을 내놨는지 그거 하나 손에 잡으면 떼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독서를 한다는 건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아까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경쟁자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많으면 2권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리디북이라고 이북을 사요. 요 현실책도 사기도 하지만 이북도 사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는 형편이 좀 회사가 좋아져서 택시를 타고 다니지만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들어요. 리디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2권을 채웁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더 읽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성, 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좀 좋아졌어요. 들을만해요. 그러니까 오디오북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이 북에 이렇게 약간의 좀 로봇이 읽어주는 느낌? 근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논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금 나눠드린 게 제가 논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논제라는 건 책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질문을 얹은 게 논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강동고등학교에 청소년 독서 리더 양성하는 거는 이 논제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논제를 만들려면요, 책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문해력이 높아질 확률이 높죠. 그냥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문해력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속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책을 관심 있게 읽어내는 것부터가 문해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투여하는 시간이 높아지면 문해력 기술도 늘어나는 거고. 근데 내가 독서 모임에 갈 때 그냥 참가자로 가는 것보다는 오늘 저처럼 강사가 되거나 진행자가 되거나 기획자가 된다 그러면 부담이 좀 있겠죠. 그래서 책을 1번 읽을 거 2번 읽게 되고 3번 읽을 거 4번 읽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2번째 효과가 있어요.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마감 독서라는 아주 훌륭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감 독서. 그죠?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뭘 읽어야 된다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내가 주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시간까지 내가 다 읽어야 된다고. 물론 참가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함께 읽기를 하게 되면은 편식이 좀 줄어들어요. 저는 원래 과학 도서나 아니면 미술이나 음악 관련 도서는 책을 읽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미술책을 왜 읽지? 미술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과학책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저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던 친구 중에 반고흐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읽기를 원한 친구가 있어요. 반고흐 영혼의 편지. 그래서 고흐와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편지 주고받는데 사실은 테오는 몇 통 없고 주로 고흐가 테오한테 엄청나게 편지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안에 대부분은 돈이 좀 없다. 네가 준 돈 이렇게 썼다.
내가 모델을 사서 그려야 되는데 모델비가 없어서 나는 여기 있는 농부들을 그리고 있다. 근데 요걸 그리고 있는데 내가 스케치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농부들의 손을 잘 그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요 스케치한 걸 보낼 테니까 이 손을 잘 그리는지 한번 봐줄래? 이렇게. 태호는 화상, 그러니까 그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봐줄래? 그리고 난 다음에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채색을 하기 시작하더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은 요렇게 감상하는구나를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뒤에 보면 단기 영감이라고 자기가 친했던 영감, 단기 영감에 이 자화상을 그려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우가 돈이 없어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림을 그려준 거죠. 지금 팔면 한 500억쯤 할 텐데. 아무튼 단기 영감을 그려주는데 단기 영감 요 뒤에 배경으로 후지산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후지산하고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인터넷 같은 데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1800년대 초중반에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지금 K-팝 유행하듯이 일본에 있는 문화가 유럽으로 한참 넘어가던 시기였어요.